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거의 하루에 막 10시간씩 11시간씩 뜨게 해요. 편집 안 일어나요. 편집 시작하면 밥도 안 먹어요. 유튜버 작가가 이런 의도로 이 작품을 구성을 했으니 이걸 참고해서 뜨기 시작하세요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 인트로 3, 4분을 놓치지 말고 꼭 보시는 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코바늘, 대바늘을 어울러서 예쁜 뜨게 하는 리터 근영입니다. 큰아이를 임신하고 태교에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두뇌 발달에 엄마가 손을 많이 움직이면 좋다고 해서 그때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3개월 딱 끊고 3개월 배워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뜨개책을, 송영애님 뜨개책을 먼저 사서 뜨개책하고 뭐 니트 교과서 이런 책을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뭐 바느질이나 이런 걸 좀 잘 했으니까 잘 할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큰애가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딸이 둘인데 큰애는 완전히 성향이 아빠 성향이라서 친구들까지 불러서 수업을 몇 번 해봤었거든요, 집에. 근데 다른 애들 다 뜨는데 우리 애는 못 뜨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도 제가 뜨고 있으면 옆에서 키링을 떠요. 안 알려줬는데 유튜브 보고 그 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해보면 한 2번 정도 수업하면 이분은 유전자가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떠놓으면 안 이쁘죠. 안 이쁠 수밖에 없죠. 그럼 저 그냥 과감하게 풀러요. 어느 속도가 제 니트를 보통 한 4일이면 한 벌을 뜨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에 좀 촘촘하게 떠야 되면은 넉넉하게 일주일 잡고, 그러니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푸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과감하게 어차피 다 떠놓고 나서 봐도 마음에 안 드니까 풀게 되더라고요. 수업할 때 어머님들이 들어오실 때 선생님 저 안 풀을 거예요 하면서 들어오세요. 왜냐면 제가 풀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에 든다고. 그럴 때 그냥 놔두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돼야지 느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뭐든지 되는 것 같아요. 이 비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약간 보세에서 유행하던 걸 본 건데 걔 작품은 대바늘이에요. 근데 비니를 대바늘로 뜨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바늘로 똑같은 느낌이 나게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엄청 많이 찾아주셨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 하면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작품들을 구상을 할 때 최대한 좀 쉽게, 제가 떴을 때 나 이거 어려웠어. 그리고 용어도 되게 많잖아요. 영문 용어 많고. 근데 그걸 굳이 전문 용어를 하지 않고 저는 그 한글로 말을 풀어서 좀 유튜브 영상에 많이 담으려고 해요. 디자인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시는 건 어떤 건가요? 우선은 그 실용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착용했을 때 좀 자연스럽고 너무 뜨개 같지 않게 약간 기성품 같아 보인 그게 저의 컨셉이라서 그렇게 하고, 가방 같은 경우도 들었을 때 좀 편해야죠. 그러니까 그 작가마다 선호하는 그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덩치가 크니까 좀 큰 사이즈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수업할 때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방 구성할 때나 그 다음에 스카프 같은 것도 좀 길게 하고 그냥 시플하게 막 배색 많이 안 하고 그냥 깔끔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구성을 해서, 그리고 옷도 착용했을 때 얘가 편해야죠. 편하고 깔끔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베이직해야 돼요. 그걸 항상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이거 뜬 거 맞아? 이런 말 들었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산 거 아니야? 난 산 건 줄 알았는데 이런 말 들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여름에 얇은 가디건을 했어요. 그럼 여기 나시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민소매. 그러면은 민소매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을. 여름에 이 니트 디자인 했는데 괜찮아. 그럼 약간 저렴하게 겨울 것도 긴팔로 한번 해볼까 하고 같은 디자인을 좀 하고 모자를 떴는데 실이 새롭게 출시됐는데 조금 저렴한 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다시 이게 바텀업식이거든요, 모자가. 원래 모자는 탑다운이잖아요. 바텀업으로 했어요. 바텀업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인기가 많았다. 근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탑다운으로 다시 비슷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실을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실이 이렇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종류가 많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한번 작품으로 해봤던 실들을 좀 위주로 많이 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성비 생각하고 얘가 떴을 때 나오는 작품의 완성도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하죠. 지금 100% 세비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비는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면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군데를 해본 적이 있지만 한 군데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고 근데 요새는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여러 가지 실을 좀 접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저기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염색실도 받아서 네 하루에 뜨개님 것도 제가 작품 갖고 왔는데 원작은 그냥 알파카 코튼하고 모헤어 합사였는데 알파카 코튼 실에다가 하루에 뜨개 염색실을 합사해서 같은 디자인인데 디자인도 여기 소매 부분만 고무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심플하게. 근데 예뻐요. 네네. 네. 심플하게 해서 이렇게 배색, 그러니까 염색실이 같이 합사돼도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네, 이런 서포터스나 뭐 테스트하는 것도 한 번씩 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제 같은 디자인인데 얘는 이제 여름 버전이에요. 소매 똑같죠. 근데 실에 따라서 네, 느낌이 확 틀리죠. 그럼 이 실을 이제 만약에 얘가 오메가 실인데 이걸 써보고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또 활용해서 다른 작품들을 또 이렇게 얘도 코바늘이거든요. 코바늘 조끼. 여름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는 위주로 제가 선호하는 디자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막 여성스러운 거는 해봤는데 이것도 좀 여성스럽게 해보기 위해서 모티브 했는데 착용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님들이 안 입어요? 네 저희 딸도 저랑 같은 성향이라 거의 네, 네. 베이직한 걸 좋아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소매 그냥 한여름에는 얘 하나만 착용해도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얘는 두 겹이고 이렇게 한 겹으로 가디건 매치해서 이 위에다가 겹쳐서 이렇게 입으면 여름에 봄 가을에도 얘를 작품을 먼저 구상해서 하고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착용하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인견사라서 깔끔한 디자인 베이직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런 스카프 이것도 같은 실이에요. 네, 네, 이거를 약간 이렇게 길게 떠서 숄처럼 두를 수 있고 목에도 여름에 에어컨이나 이런 데 있는 데서 이렇게 멋스럽게 두를 수 있게. 그러니까 실 가성비 좋으면 그걸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또 작년 여름에는 이거 되게 인기 많았거든요. 이것도 같은 실이에요. 실크 인연사. 근데 얘는 이렇게 펀칭이 돼 있죠. 그럼 여기 부분이 이거 디자인 구성할 때 우리가 속옷을 입잖아요. 속옷 부분이 보이면 안 되니까 속옷 바로 위까지 맨살에 맨몸에 착용할 수 있게. 너무 예쁜데. 네네. 이 느낌이 찰랑찰랑. 그러니까 바늘 비우기를 반복적으로 해서 무늬 뜨기는 어렵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이 저렴한 실이라서 이 합으로 떴지만 가성비 좋고 입으면 엄청 시원해요. 요거 하나로 여름 내내 놨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여름에 제일 많이 찾으시는 작품이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빗살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다 바늘 비우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크 늘림식으로 무늬를 다 뜨고 맨 마지막에 이 레귤러 늘림을 해서 사이즈 조절하시면 되는 방식으로 얘도 엄청 많이 찾아주셨어요. 얘는 그냥 사슬뜨기의 반복이에요. 밑에는 짧은 이랑뜨기로 짧은 뜨기 쭉 하면 되고 여기도 짧은 뜨기하고 사슬뜨기로만 완성하는 스타일입니다. 사슬뜨기 부분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되게 많이 찾아주셨어요. 프리티 울실도 되게 가성비가 좋아서 실 그 무게에 비해서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얘도 울실치고는 가성비 좋아서 했는데 수업할 때 꽈배기 기본 수업할 때 항상 이거를 해요. 착용을 보라색으로 하셨잖아요. 네네. 자, 기억났어요. 네, 제가 그 보라색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한번 떠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네, 그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여름에는 면사가 최고예요. 네, 진짜 시원하게 가볍고 얘가 땀 흡수하면서 통기가 잘 돼가지고 네, 겨울에는 니트를 입으면 따뜻해서 좋고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아요. 얘는 지금 팔레트 울실이에요. 울실로 모티브를 총 15장을 뜹니다. 그래서 배색을 지금 이렇게 꽃무늬 배색이 들어가고 이 무늬 말고
여기 사각 모티브를 떠서 총 15장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제작을 하는데, 모티브는 뜨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모티브 연결하는 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짜투리실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한 번에 맨 마지막 단을 짧은뜨기와 사슬뜨기로 연결을 다 하는 방식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 보면 모티브 테두리를 두르고 돗바늘로 그냥 한 코 한 코 꼬매시면 돼요. 꼬매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얘처럼 이렇게 짧은뜨기, 사슬뜨기로 연결한 다음에 빼뜨기 방식으로 하면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입체감이 있게 빼뜨기한 부분이 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름 버전으로 가도 괜찮겠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버전으로 린넨실로 느낌이 완전 틀립니다. 얘는 약간 좀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착용했을 때 시원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얘도 배색을 다르게 해서 뜨는 방식은 동일한데 이렇게 구성을 해봤죠. 그리고 얘가 약간 호버백 느낌이라 수납이 엄청 많이 되고, 저는 또 제일 중점인 거는 이렇게 안감을 천으로 해서 안감을 대면 얘가 늘어지고 안 예쁜데, 이렇게 스웨이드 안감으로 붙여서 안감도 깔끔하게. 그래서 모티브 뜨고 나서 짜투리실 되게 많잖아요. 정리하지 않고 안감 붙이면 그냥 끝납니다. 아랫무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복잡하게 도안 들어가는 걸 그렇게 막 제가 사실뜨기 할 때는 많이 하는데 작품에서는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도안을 차트 도안이나 서술형 도안을 드려도 초보분들은 쉽게 따라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조금 더 도안 판매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은 그냥 항상 심플하고 베이직하게 구성해서 갈 계획이에요. 그 전엔 제가 여행사 다니다가 큰애 임신하면서 휴직을 한 거죠. 근데 갑자기 둘째가 생기는 바람에 복직을 못하고 그냥 남편이 주말 부부라서 제가 혼자 거의 아이들을 육아를 100% 했기 때문에 복직도 못하고 그냥 둘을 계속 키우느라, 그래서 그냥 이제 작품 해놨던 거 뭐 밴드나 이런 데도 올렸는데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함께뜨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할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쉽다고 해서 핸드폰으로 그냥 커트 중요한 부분 잘라서 함뜨방을 딱 개설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뭘 하면 되게 열심히 한 스타일이라 열정이 과해서 그분들한테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 그래갖고 온라인 함뜬데 전화해갖고 막 전화로 막 알려드리고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함뜨방을 되게 이제 여러 업체에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모아서 편집하면 그게 이제 유튜브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업체에서 한번 유튜브 해보라고, 이제 함뜨는 끝났고 유튜브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편집기는 뭐 할지 몰랐고 그냥 영상 촬영한 거를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해서 그냥 편집을 해서 올리기 시작한 게 이제 오늘로서 딱 4주년 됐습니다. 그거 하는데 주변에서 주민센터 담당자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추천받아서 전화드렸다고. 그래서 수업을 시작한 게 유튜브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전에 함께 했던 작품들이 많아서 그 작품들을 계속 유튜브로 정리해서 올려서 한 8개월, 9개월까지는 일주일에 하나씩 업로드 했었습니다. 네. 와, 대단하네. 네네. 그때는 그게 1년을 채우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그때 좀 많이 올라가서 구독자도 확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그만큼 활동을 예전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이 많아지니까. 왜냐면 수업 진행하려면은 재료도 해야 되고 도안 작업도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가서 오전 수업하고 와서 밥 먹고 오후 수업도 갔다 오면은 그냥 하루가 지쳐서 계속 아까 보셨지만 서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2개, 그리고 요 근래에는 제가 좀 몸도 아프고 아이가 이제 고3이 되니까 코 잡는 거부터 코 막음까지 보통 2시간 정도 영상이 그럼 돼 있죠. 실제로 영상을 다 찍으시는 기간은 얼마 정도 드세요? 그러니까 니트 한 벌을 한 3, 4일이면 뜨니까요. 이제 샘플 작업할 때가 조금 오래 걸리죠. 왜냐면 떴다 풀었다 하면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샘플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촬영할 때는 한 4일 정도면 4일 동안 그거 네. 했던 거 다 뜨시는 거예요? 다 뜨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뜨고 오세요 하고 저도 이제 끊고
니트 과정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보통 니트가 메리아스 뜨기 부분은 반복이잖아요. 원통 뜨기 이럴 때. 그럴 때 말고 무늬 들어가는 거나 기초 시작하는 거 그런 부분에 이제 핵심들을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 앞부분도 되게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 작품 거의 다 탑다운이에요. 제가 바텀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바텀업은 뜰 때도 게이지하고 다 내서 하는데도 실제로 착용하면은 그 느낌대로 제가 원했던 뭐 도안 만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탑다운은 하다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다 완성한 다음에도 길이를 늘리거나 할 수 있어서 그럼 탑다운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목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뜨시는 분들은 거의 다 초보분들이 많으세요. 네, 안 그러면 다 도안 사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초보분들을 기준으로 좀 하려고 하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뜨기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로 옷을 제작하거나 모자를 뜨거나 할 때는 아주 빠르게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뜨는 방식이구나를 이해하신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냥 시라고 키트를 샀어요. 나 그냥 떠야지. 나 게이지도 안 낼 거야. 난 그냥 할 거야. 사이즈 작아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뜨시잖아요. 그럼 100% 실패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짜리지만 그냥 흐름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하셔야지 본인이 뜰 때도 스트레스도 적고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그 점을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유튜브를 보고 시작을 했잖아요. 무슨 뭐 수업을 듣거나 한 게 아니니까 이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딱 봤을 때 뭐 1단부터 4단까지 반복 2번 하세요. 끝. 그럼 1단부터 4단까지가 뭔지 초보들은 몰라요. 키트를 받았을 때 시작할 때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시작을 하면 근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세세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그 인트로 부분을 많이 넘겨서 하시는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유튜버 작가가 이런 의도로 이 작품을 구성을 했으니 이걸 참고해서 뜨기 시작하세요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 인트로 3, 4분을 놓치지 말고 꼭 보시는 게 좋죠. 그 인트로 부분은 항상 작품을 다 촬영하고 편집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합니다, 저는. 편집하면서도 수정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 편집 끝나고 영상을 업로드하기 바로 직전에 인트로를 찍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그 인트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소요량에 대해서도 사이즈 늘려도 이거 충분하다. 이제 단색으로 했을 때는 이거지만 배색을 넣었을 때도 이 실은 이만큼 남으니까 넉넉하게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그 실을 제가 이제 키트를 샀어요. 근데 작가들이 그러니까 키트 구성을 할 때 가격대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판매량이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성을 할 때 되게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하다 보면 이거를 본인은 키트를 샀어요. 근데 실을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짜증나죠. 추가로 하게 되면 뭐 배송비도 들어갈 거고 하니까 아예 그냥 시작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됩니다. 저는 실이 이만큼 남았어요. 게이지를 꼭 내세요. 게이지 안 내고 그냥 뜨시면 장담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키트를 사서 해보고 떠봤는데 중간에 실이 모자르거나 설명이 맞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딱 경험해보고 다 그 부분을 계속 넣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뜨개를 360을 거의 막 어디 아프거나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손에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작품으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40뜨개도 많이 합니다. 외국 도안들 사다가.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저한테 공부거든요. 그렇게 외국 도안을 사다가 떠보고 하면서 작품 이거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면 예쁘겠다라고 작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배색도 해보고 근데 또 배색을 하면 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7볼이면 될 거 배색이 들어가면 8볼이 되거나 이럴 때 하는 거고 키트 구성을 할 때 저는 좀 저렴한 걸 좋아해요. 왜냐면 비싼 실로 떠면 퀄리티 높죠. 근데 초보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거의 제작하고 많이 보시니까 너무 비싼 고가의 실을 하면 실을 또 다루실지 모르고 차라리 그 돈이면 저는 매장에 가서 구입해서 입는 게 더 나을 거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실을 많이 사용 안 하고 저렴하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되신 분들한테는 이거는 중급 이상인 분들이 뜨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이 실이 좀 고가로 넘어갈 경우 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고가로 넘어가야지 편물이 예쁘게 나오는 디자인일 경우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 뜨개 시작하는 분들한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뜨개가
저는 약간 인생하고 같다고 봅니다. 항상 뭐든지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노력을 해야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근데 거기서 멈추면 그냥 끝나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계속 꾸준한 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계속하면, 여기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보면 어머님들이 진짜 막 수월하게 잘 뜨시는 분들이 있고, 엄청 말 그대로 징징징징 대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징징징징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살아남고 제일 잘하세요. 네, 저를 제일 많이 괴롭히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네, 처음에는 선생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전 아닌가 봐요. 그런데 꾸준하세요. 본인 욕심 때문에 징징대시는 거거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뜨시는 분들은 그냥 이러고 말지. 그냥 이러는 마음들이 있으신 거예요. 틀려도 마라. 그런데 그분은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시거든요. 항상 이 뜨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어요. 다 노력의 산물이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게 없죠. 모든 일이든. 근데 이 뜨개는 특히 더. 제가 이제 뜨개 한 지 오래됐잖아요. 저는 한 3, 4년 지나면 예전에 떴던 옷을 풀어서 다시 뜹니다. 왜냐하면 그때 떴을 때랑 지금과 제 스킬이 틀려서 다른 디자인으로 뜰 때도 있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다시 떠요. 얘도 이 지금 제가 그 전에 출시했을 때는 아이보리랑 블루 색상으로 했었는데 그 블루 색상을 풀었어요. 풀고 다시 뜬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제 스킬이 늘었겠죠. 완성도가 더 높아지죠. 근데 이렇게 계속 뭐든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늘거든요. 뭐든 뭐 운전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뜨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완성도 높게 처음부터 막 욕심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거 하나 완성했어. 다음에 이만큼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견고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늘어져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푸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잘못됐다 했을 때는 그때 멈추시는 게 맞아요. 아이들이 모델을 해주는 게 이제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 163이니까 제일 그냥 표준 체형이잖아요. 그 아이를 기준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좀 크게 긴 사이즈로 크게 늘려서 하고. 작가님한테 맞춰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165대는 큰 애한테 입혀서 하고. 왜냐면 제가 입으면 옷이 되게 커 덩치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네 그렇게 하죠. 남성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크게 늘려서 하라고 영상에 계속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찾는 사이즈가 5566, 77이니까 딱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거의 작품을 구성을 합니다. 이제 패키지 구성을 할 때 처음에 먼저 샘플을 살짝 떠요. 실하고 이런 걸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협업하는 곳에다가. 그럼 그때 이제 좀 작은 사이즈를 제대로 하나를 떠요. 영상 촬영하면서 약간 큰 사이즈하고 중간 정도 되게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해서 보통 작품이 나오려면은 니트 3벌은 뜹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는 소품 가방 뜨는 거랑 틀리죠.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샘플도 지금 가방 2개 뜨는 거와 의류를 2개 뜨는 그럼요. 거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 뭐 소품, 뭐 모자나 가방이나 이런 스카프 이런 거는 이틀이면은 샘플 작업하고 영상 촬영까지 다 끝나요. 이거는 한 4시간이면 모자 뜨니까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 주는 그냥 좀 여유 있게 가는 거고, 니트하고 업로드 된 날은 그냥 약간 출산한 느낌? 니트를 구성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업로드하는 그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네, 보시는 분들은 쉽게 보시겠지만 그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상을 저는 이렇게 카메라가 따로 없고 핸드폰으로 다 하거든요. 뭐 이렇게 마이크도 없어요. 핸드폰으로 다 해놨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 딱 보면은 이 부분이 오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다시 또 거기 부분을 그만큼 떠서 다시 찍어야 돼요. 왜냐면 이 부분을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면 저는 대충이지만 뜨시는 분들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과정이 있는 거라서 솔직히 저는 이 대바늘 뜨개 하시는 분들, 뭐 코바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뜨개에서 영상 업로드해서 하는 거를 되게 작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다. 그 점을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 이 유튜브 하고 나서 저는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제가 취미로 좋아하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직업인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걸 계속해도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고 봐주죠. 제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니트 작업하는 그 영상 작업하는 그 날은 모든 식구들이 밖에서 외식을 알아서 밥을 해결하고 들어오고 저는 그때는 딱 그날은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마음대로 디자인 구성하고 제 마음대로 시간 조절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이만한 직업이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가족 단톡방에 네. 오늘은 편집하는 날 그러면 애들이 그러죠. 괜히 가서 건드리면 안 된다. 편집할 때 말 시키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소음도 안 들어가게 소음 들어있는 것도 제거하고 모두 하고 2시간 영상을 편집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가족들이 배려를 좀 해주죠. 그럼 편집은 되게 며칠 걸리세요? 저는 하루면 끝납니다. 편집도. 진짜? 네, 하루 끝나고 그 인트로 찍을 때 그거 하면서 다시 한번 2-3번 정도 편집을 수정을 하죠. 와, 대단하시네요. 네, 속도가 좀 빨라요. 많이 빠른 편이에요. 진짜 빠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필라테스를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운동을 안 하면 되게 오래 하시는 분들은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요가 해봤는데 운동이 안 돼서 필라테스 시작했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10년째 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뜨고 필라테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거든요. 가서 쫙 근육 늘리고 네, 그렇게 오고 근데 이제 살짝 나이가 있으니까 엘보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와서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쉬었어요. 제일 후회되는 게 한 10년만 빨리 시작할 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젊은 감성을 되게 따라하고 싶어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둘이 있어서 딸들이 많이 이렇게 해주곤 하는데 제가 구성을 하다 보면 제 나이에 맞게 제 위주로 가서 네, 제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뭐 릴스도 예쁘게 막 웃기게 찍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러면 따님들이 가장 좀 많이 지적하는 건 뭐예요? 디자인 구성할 때 한마디로 그러죠. 구려. 아이들이 선택해오는 디자인은 요새 아이들이 노출이 많이 되는 니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옷이야 이런 옷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찌됐든 연령대가 제 채널에 선호하는 연령대가 제 나이대보다 조금 높거나 낮거나 그 사이라서 구성을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올해 이런 게 유행이야 라고 보내주거나 주변에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이거를 약간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가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아이들이 그런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색상 고를 때 두 아이의 의견이 되게 둘이 좋아하는 색상이 틀려요. 그래서 셋이서 그 샘플 보고 색상표 보면서 보통 한 3가지, 2가지 정도 실을 선택해서 하거든요. 색상을. 그때 좀 많이 도움이 돼요. 난 이게 이뻐, 이게 이뻐 하고 이제 뜨다가 보면 이거 이렇게 배색하고 할 때 이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좀 해주니까 그거는 도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업할 때도 제가 샘플 작업하면 항상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또 얘기를 해주세요. 요거 요렇게 예뻐요. 요거 이렇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볼 줄 아시니까 그것도 제가 참고를 많이 합니다. 처음과 지금 작업하시는 거랑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영상을 찍고 할 때 편집을 하고 할 때 최대한 쉽게 딱 봐서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라서 그건 같은데 대신 이제 제가 스킬이 많이 늘었죠. 처음에도 저도 배우면서 하는 입장이었는데 작품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귤러 늘림을 예를 들면 M1R, M1L 오른쪽 왼쪽 늘리는 것도 계속 작품마다 틀리게 해요. 뭐 레귤런이 뭐 5코였으면 다음에 3코 이런 식으로 작품 구성할 때 늘리는 거를 왼쪽 오른쪽 늘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방식을 계속 바꿔가면서 합니다. 하나를 배울 때 좀 많은 걸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스킬이 늘어서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을 보면 긴장을 좀 한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제 목소리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부족했다는 거를 좀 제가 계속 보거든요. 수업할 때도 느끼고 왜냐면 볼 수밖에 없어요. 수업할 때 영상들을 틀어놓고 하시니까 그 목소리가 들리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수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냥 저는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취미고 좋아하는 거였는데 직업이 됐으니까 이거를 제가 뭐 아파서 바늘을 놓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할 거고 하면서 작품이 하나 딱 완성이 되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내 몸에 딱 맞거나 내가 딱 들었을 때 예쁘면
제가 예뻐야 남들도 예쁘잖아요.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괜찮으세요 지금? 지금 한 2주 됐는데, 네. 근데 괜찮아요. 너무 앉아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엄청 혼났어요. 그 정도로 이 집요함의 끝을 네. 저기죠. 거의 하루에 막 10시간씩, 11시간씩 뜨게요. 편집 네. 시작하시면 안 일어나요. 안 편집 일어나요. 시작하면 밥도 안 먹어요. 왜냐면 이게 흐름이 끊기면 계속 네. 다시 앞에 걸 봐야 돼요. 편집 딱 하는 날은. 이제 애 라이딩 끝나고 운동 갔다 오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밤까지 쭉. 네, 애들 학원 갔다 오면 뭐 11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거의 그냥 쭉 앉아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번 주에 수업 있냐고 물어봐서 그렇다 그랬더니 수업하기 전에 와서 진통제 맞고 가라고 수업 안 하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1시간 뜨게 하면 10분 동안 서 있으래요. 그래서 저번 주 내내 1시간 앉아 있고 1시간 서서 뜨게 하고 누워서 뜨게 하고 해서 이제 네, 베스트 하나 완성해 놨어요. 네. 이제 맨 처음에 뭐 심스님하고 아델님하고 니팅쌤하고 그 작가들 모임을 한번 해서 한번 가서 얼굴 좀 볼까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로지 뜨개 얘기만 할 수 있는 장소라서 다 관심사가 똑같잖아요. 몇 시간을 얘기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거기 가면. 왜 함께 뜨기 카페 모여서 하고 하면은 항상 제가 알려줘야 되고 제 걸 못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되게 보람되고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소통을 해야 되겠다. 좀 더 빨리 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 네, 그리고 뜨개들이 다 착해요. 착하니까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많으면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소통들을 좀 많이 늘려볼 생각입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유튜브 영상이나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거의 작업을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소통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해서 모임 같은 것도 가고 네,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참여를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다른 이제 작품 구상이나 이런 데도 도움도 되고 소통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업계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도안 작업도 안 했었거든요. 도안을 유튜브에 영상을 첨부해서 하는 경우는 있어도 도안 출시를 안 하고 이 모티브 가방 빼고는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도안도 의류도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말 그대로 독학이니까 많이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근데 점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늘려갈 거고 올해나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아프지 않고 열심히 창작 활동하면서 꾸준하게 하고 그게 제 목표예요. 저에게 뜨개라는 그냥 인생이죠. 네. 제가 한 만큼의 결과를 보고 제가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좀 집요해서 막 정확해야 되고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뜨게 하면서 조금 그게 완화됐어요. 틀려도 가다가 조금 수정하면 되지 나중에 이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유가 오히려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막 하나 하다가 안 되면은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생겨서 저에게 뜨개는 그냥 일상이다. 일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바늘하고 놓지 않고 계속 할 예정입니다.